프린트의 2번 보시면 전기를 띠지 않는 종이 조각에 배전된 유리막대가 유리막대에 의해서 종이 조각이 끌려온다.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적 사실을 있는 대로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너의 답은 몇 번이었어? 4번. 4번. 자, 실제로요. 유리막대든 금속막대든 상관없이 마찰 전기에 의해서 모든 물체는 전기를 띌 수 있으니까 유리막대가 전하를 띠고 있는 막대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거기에다가 종이 조각을 가져다가 대면요. 이 종이 조각과 유리막대 사이에 유전 분극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까운 쪽은 반대극, 먼 쪽은 같은 극으로 대전되기 때문에 이때 전기력이 작용하고 중력이 작용하는데 중력보다 전기력이 크면 따라가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는데 실제로 그 종이 조각이 비금속이기 때문에 붙고 나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중성인 조기 조각도 대전된 물체에 가까이 가면 음전기를 띤 부분과 양전기를 띤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유전 분극이 일어납니다. 라는 얘기예요. 금속한테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났다 그러고요. 비금속한테는 유전 분극이 일어났다라는 용어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니은 서로 같은 부호의 전하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며 서로 다른 부호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니은은 맞는 말이죠.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종이 조각이 유리막대로 달라붙는 것만으로 이게 설명이 될까? 달라붙었는데 여기가 무슨 극인지 알까? 이 실험을 통해서요. 이렇게 전기를 띤 유리막대를 갖다 대더니 종이가 붙어서 자, 요것만으로 서로 반대 극끼리 당기는 인력이 생기고 같은 극끼리를 밀어내는 청력이 생긴다는 얘기를 이 실험만으로 할 수 있을까? 그건 없죠. 얘네가 무슨 극인지를 각각 판단했었어야 되니까 그 과정이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실험만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야. 되겠냐? 자, 그 다음에 디귿. 두 점전화 사이의 전기력의 세기는 전하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강하고 멀면 약하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더 빨리 잡아당기는 것들을 실험해 볼 수 있고요. 리을. 전하의 움직임으로 전류가 생기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는 여기에서 주변에 나침판이 없죠.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만으로 알 수 있는 걸 찾으라는 뉘앙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과 디귿, 사실은 약간의 오펜은 좀 있는데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5번에서 질문. 여기 괜찮아요? 넘길게요. 6번, 7번 질문. 7번? 자, 모피 조각에 마찰시킨 에버나이트 막대니까 에버나이트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이렇게 띌 거고 거기다가 설치된 금속이 있고 그 다음에 금속판이 있고 금속박이 있어요. 이 금속박을 A, 금속판을 B, 그 다음에 얘는 설치된 금속판 이렇게 표현하네요. 자, 이때 금속박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쓰세요 라고 했는데 호명아 여기에서 보기에 있는 답안지가 약간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쪽은 플러스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맞아? 그 다음에 여기가 뭐 플러스 여기가 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됩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설치된 금속판의 끝을 손가락을 대고 있으면 금속판 A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설치된 금속판의 끝을 손으로 대고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대는 거네요. 됐어? 여기다가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손을 대면 요 밑이 중성이 되죠? 그렇죠? 대전체와 먼 쪽이 중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면 얘가 중성이면 얘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얘네들이 중성이 되는 거니까 얘는 금속박은 오므라들어요 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해 실험에서 실험에 이어서 마찰시켰던 에버나이트 막대와 손을 동시에 금속판으로부터 멀리 했다면 금속박 A와 금속판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자, 손을 치우면 여기가 온통 플러스니까 얘 뭐 되겠니? 뭐 되겠니? 마이너스를 띠겠죠. 되겠어? 그러면서 다리가 뭐 할까요? 벌어져요.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죠. 자, 8번, 9번 질문. 안 되죠? 6번이요? 자,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전하 Q와, 자, 이건 이제 지문은 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용수철이 변형되기 전에 있고 거기다가 마찰이 없는 곳에 금속 구를 이렇게 놓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데 전기장을 이 방향으로 걸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 전하는 전기장 방향으로 힘을 받아, 전기력을. 그러니까 얘는 이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끌려가다가 어느 순간 멈춰.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용수철이 이만큼 늘어났어 라는 얘기입니다. 됐니? 자, 가다가 멈췄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전기력의 크기와 용수철이 제자리로 가려는 탄성력의 크기가 같았겠네 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탄성력과 전기력의 크기가 같아서 합력이 0이 된 순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탄성력 구하는 식은 탄성력입니다. 탄성 에너지 아니고 KD죠. KX. 그리고 전기력 구하는 식이 뭡니까? 전기력 구하는 식은 I 제곱분의 크도 있지만 전기장이 나와 있으니까 Q2로 가면 되죠. 전기장은 1쿨롱당 잡아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Q쿨롱이면 Q배만큼 커지겠죠. 되겠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때 뭐 물어보는 겁니까? 네,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D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K분의 Q이에요 라고 하는 게 맞죠. 되겠어? 이렇게 풀어나가는 문제가 6번이었습니다. 8번, 9번 질문. 어? 자, 8번하고 9번이요. 그림과 같이 대전된 도체구 A, B가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는데 얘는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플러스 전화 옆에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는 조그만 아이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자, 요게 A고요. 조그만 플러스를 띄고 있는 아이가 B가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얘는 가까워질수록 밀은 척력이 세집니다. 됐어? 척력이 세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밀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순간 인력으로 바뀝니다. 그 인력으로 바뀌는 이유가 얘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 순간 얘랑 가까운 이 부분에서 얘와 얘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 정전기 유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마이너스 입자들이 여기 안에 있던 마이너스 입자들이 끌려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가까이 가버리면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서로 당기는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라고 하는 건 청력이 최대한 발생하는 그 공간까지를 얘기하는데 그 공간을 벗어나서 근접하게 되면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그래서 인력이 발생하는 부분도 존재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기억.
D가 증가하면 거리가 멀어지면 B가 받는 힘의 크기는 당연히 감소합니다. 왜?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는 식이 R제곱분의 크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전기력은 줄어드는 게 자명해 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니은 D와 관계없이 A의 전하 분포는 일정하니 라고 하는데 이때 거리에 따라서 B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플러스와 플러스 2가 사이 거리가 멀어져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은 A와 B에 작용하는 힘은 청력입니다. 네, 청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요. 9번은 여기에 이렇게 좌표가 있는데요. 그 좌표에 X축으로부터 D만큼 떨어지고 Y축으로부터 2D만큼 X축으로부터 A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플러스 Q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를 놓을 거고요. Y축으로부터는 2A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마이너스 4Q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를 놓을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원점에 플러스 Q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놓는다면 얘가 받는 힘은 어느 방향으로 얼마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이 원점에 있는 물체는요. X축에 있는 이 전하 A라고 할까요? 얘로부터 밀리는 방향으로 힘을 받네요. 자, 그런가 하면 Y축으로 떨어져 있는 B라는 물질로부터는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당기죠. 이 방향으로 B가 당기는 힘을 받네요. 그러니 얘가 실제 힘은 이 둘을 합성한 이 방향의 힘을 받을 겁니다. 그죠? 남선 쪽으로 힘을 받을 건데 이때 A로부터 받은 힘은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A니까 A제곱분의 KQ제곱만큼의 힘을 받아요. 자, 근데 B로부터 받는 힘은 거리가 2A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4A제곱분의 4KQ제곱만큼의 힘을 받아. 이거 약분해 보시면 이 모습이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받는 힘과 이쪽으로 받는 힘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합성하시면 얘의 힘의 크기가 루트 2F만큼의 힘을 받았구나.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5번과 같은 힘이 작용합니다. 라고 하는 걸 인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번 오셨습니다. 10번에서 질문. 3번이요. 자, 그림과 같이 회로에 전지 연결되어 있었을 때 여기에서 전구 C를 뺐을 때 전구 A, B의 밝기 변화.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문제입니다. 뒤에 가도 이것과 연결된 문제가 계속 튀어나옵니다. 됐죠? 꼬마 전구의 밝기 물어보는 문제는 중학교 3학년 6단원 문제고요.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실제로 기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자,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가 보는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꼬마 전구 A가 있고 그냥 B, C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간단하게 그려도 되는 회로도네요. 얘를 A, 여러분들 돌려서 보시면 얘가 B, 얘가 C 뭐 이런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같은 전구를 연결된 회로에서 C를 뺐을 때 전구 A, B의 변화와 그 이유를 전류의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때 여기서 얘를 뺐을 때 라는 겁니다. 자, 얘를 뺐을 때 여러분들 얘네들의 저항이 2옴짜리라고 보자. 납득을 하셔야 나중에 뒤에 쓸데없는 계산을 안 합니다. 꼬마 전구의 밝기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전력 물어본 거네. 전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VI I제곱 R 또는 R분의 V제곱이야. 근데 여기서 꼬마 전구 A, B, C는 다 똑같은 꼬마 전구야 라는 얘기는 저항값이 똑같아 라는 뜻입니다. 그쵸? 저항값이 다 2옴으로 똑같아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얘네들은 저항이 똑같기 때문에 뭐만 보면 되니? 전압의 제곱 비율이 밝기 비율이다 라고 하는 저는 요거 써볼게요.
됐어? 그래서 밝기를 얘기하는 전력을 저는 R분의 V제곱 값으로 놓을 건데 이때 저항의 크기는 똑같으니까 전압의 제곱 비율로 보시면 밝기 비율을 예측할 수 있다. 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돼? 이해돼? 자, 그랬을 때요. 얘네들을 다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는 2옴인데 요거 합성하면 1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여기가 2옴짜리고 여기가 1옴짜리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꼬맹아 얼마를 연결했다 그럴까? 12V 전압을 걸었다고 칠까? 전압을 12V를 걸면요. 이쪽과 이쪽이 어때야 되냐면 저항비가 2대1이니까 전압을 2대1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8V, 여기가 4V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8V만큼의 전압을 써서 밝기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4V니까 얘도 4V, 얘도 4V 이렇게 걸려 있었던 거야. 됐어? 이만큼의 밝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A, B를 연결했을 때요. A는 8V만큼을 가지고 있고 얘는 4V, 얘는 4V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어? 근데 여기서 C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C를 빼버리면 얘가 그냥 직렬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2옴짜리 전압이 저항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저항비가 1대1이니까 12V라는 전압을 둘이 1대1로 나눠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A가 8V였던 게 6V로 얘가 줄어드는 거야. 아, 8V였던 게 얘가 6V 되네? 그러니까 A는 어두워지는 거죠. 이해합니까? 자, 근데 여기에 있는 B는요. 됐어? B는 4V였는데 얘가 6V로 바뀌는 거야. 그럼 얘는 전압이 높아지니까 얘는 밝아지는 거죠. 됐어? 얘 꼬마 정보를 뺐으니까 얘 꺼지는 거고요. 되겠냐? 되겠냐? 네. 병렬로 연결했던 부분을 하나를 빼서 직렬로 연결해버리면 이쪽에 저항이 1옴이었다가 2옴으로 커져. 저항이 커지면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쓰는 전압의 값이 커져요. 얘는. 됐어? 그래서 병렬이었던 부분이 직렬로 바뀌면 그 부분은 밝아지는 거고요. 됐어? 원래 직렬이었던 애는 나눠 쓰는 비율이 2대1이었다가 1대1로 되기 때문에 얘 전압이 줄어들어요. 얘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꼬마정보 A는 어두워지고요. 꼬마정보 B는 밝아집니다. 이유는 전압의 크기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겠어? 하겠냐?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해결. 자, 마지막 11번부터 20번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약간 문제가 골 때립니다. 여기 푸는 시간은 30분 됩니다. 뭐요? 좀 알아듣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안 늘어났다가 길어지는 거예요. 탄성이니까 생기는 거죠. 얘가 이동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이거 받는 거죠.
네. 앞에서부터 추가 질문 인터뷰 받을 테니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앞에서부터 지나가면서 질문 받을